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목덜미가 뻣뻣한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신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 상태예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병원비 수십만 원 들이지 않고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5가지 음식을 알게 되실 거예요. 게다가 하루 세끼 식단까지 완벽하게 짜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뇌혈관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놀라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약의 양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와 상의해서 말이죠.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식단만 바꾸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막혀가고 있어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올바른 음식만 드셔도 혈관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한 후 현재는 혈관 건강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승현입니다. 그동안 6,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어요. 바로 혈관 건강은 약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조절해 줄 뿐이지만 올바른 음식은 혈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식단을 바꾸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작년에 저를 찾아오신 78세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190을 넘나들고 가슴이 답답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이미 혈압약 3가지에 혈전 방지약까지 드시고 계셨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죠. 더 안타까운 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외출도 꺼리시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늘 걱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혈압약 한 알만 드셔도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은 매주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시고 손자들과 공원 산책도 즐기세요. 선생님,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10년은 젊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김영순 할머니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몸의 혈관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부터 이해해 보세요. 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 같아요. 처음에는 깨끗하고 넓었던 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때와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게 되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면 심장은 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더 심해지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게 되는 거죠. 특히 무서운 건 뇌혈관이에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데 둘 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에요. 더 큰 문제는 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서 막히고 있어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뇌혈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중 4만 명 정도는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세요. 정말 무서운 숫자죠. 하지만 이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에요. 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자주 드시면은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반대로 혈관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 혈관벽의 염증이 줄어들고 혈액 순환이 개선돼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혈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빠르게 나빠지지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되거든요. 제가 15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혈관 내피세포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몇 주 안에도 기능이 개선될 수 있어요. 또한 혈관벽에 쌓인 염증 물질들도 한겸 효과가 있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점차 제거될 수 있고요. 지금부터 혈관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각 음식이 왜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 두세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이 혈관에 좋다는 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텐데 사실 우엉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러도 될 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이눌린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평균 15에서 20%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우엉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사포닌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줘요. 실제로 일본 스쿠바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우엉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평균 12에서 15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혈관의 탄력성도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우엉계는 칼륨도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우엉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30%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거든요. 이는 혈압 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우엉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우엉차예요. 우엉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 말린 다음 프라이팬에서 살짝 볶아서 차로 우려 마시면 돼요.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시면 좋고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우엉 조림도 정말 맛있어요. 우엉을 어슷썰기 해서 참기름에 볶다가 간장, 설탕, 다시마, 우린 물을 넣고 졸여내면 맛있는 반찬이 완성돼요. 여기에 당근이나 연근을 함께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더욱 좋아져요. 우엉 김치도 별미예요. 우엉을 채 썰어서 일반 김치 담그듯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로 양념해서 발효시키면 우엉의 아삭한 식감과 김치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우엉밥도 추천해요. 쌀을 씻어서 우엉을 채 썬 것과 함께 넣고 밥을 지으면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우엉밥이 완성돼요. 여기에 버섯이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더욱 맛있어요. 다만 우엉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우엉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특히 만성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또한 우엉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혈당 변화를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우엉 50g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는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예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체내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어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줘요. 또한 호두의 아르기닌 성분은 혈관 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호두를 30g 정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고 해요.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평균 10% 정도 떨어졌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도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됐어요. 호두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도 풍부해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돼요. 또한 호두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줘요. 호두는 하루에 5에서 7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이는 대략 30g 정도의 양이고, 이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호두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아요. 특히 아침 식사 때 오트밀에 호두를 넣어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호두를 꿀에 재워두는 방법도 정말 좋아요.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호두의 효과를 더욱 높여줘요. 깨끗한 유리병에 호두와 천연꿀을 넣고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 하루에 한두 개씩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호두 우유도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호두를 물에 불린 다음 믹서에 갈아서 체에 걸으면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호두 우유가 완성돼요. 여기에 바나나나 딸기를 넣고 함께 갈면 더욱 맛있는 스무디가 돼요. 또한 호두를 갈아서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채소 샐러드에 호두 가루를 뿌리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훨씬 좋아져요. 아보카도 샐러드에 호두를 넣으면 오메가3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혈관 건강에 더욱 좋아요. 다만 호두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하고,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많은 양의 지방을 섭취하면 담낭 수축이 심해져서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루에 2-3개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또한 호두는 쉽게 산패되니까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1달 이내에 드세요. 산패된 호두는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냄새를 맡아봤을 때 쿰쿰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쓰다면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관 건강에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에요. 청국장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는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특히 피브린이라는 혈전의 주요 성분을 직접 분해해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줘요. 나토키나제는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혈전 용해 효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예요. 또한 청국장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줘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해서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줘요.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돼요. 청국장에는 좋은 단백질도 풍부해요. 청국장 100g에는 약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계란 3개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특히 청국장의 단백질은 발효 과정을 거쳐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혈관 건강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청국장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낮았고 혈액 점도도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해요. 또한 LDL 콜레스테롤은 15%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10%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청국장의 비타민 K2도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K2는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서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해줘요. 또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청국장은 하루에 한 그릇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이는 대략 50에서 70g 정도의 양이고 이 정도면 나토키나제와 이소플라본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매일 드시기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청국장찌개로 끓여서 드시거나 밥과 함께 비벼서 드셔도 좋아요. 청국장찌개에는 양파와 마늘을 듬뿍 넣으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돼요. 또한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맛도 부드러워져요. 청국장이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청국장 가루를 사서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시거나 청국장을 말려서 가루 낸 것을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청국장 무침도 별미예요. 청국장에 오이, 당근, 양파를 넣고 참기름, 깨소금으로 무치면 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건강 반찬이 완성돼요.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다만 청국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어서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염분을 조절해서 드세요.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넣고 대신 마늘이나 생강으로 맛을 내는 것이 좋아요. 또한 청국장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이라서 항응고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예요. 고등어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영양가가 높은 생선이죠.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의 중성 지방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서 혈전 생성을 예방해줘요. 특히 EPA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고 DHA는 뇌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또한 고등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요. 비타민 D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등어 같은 생선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등어의 셀레늄과 코엔자임 Q10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코엔자임 Q10은 심장 근육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해서 심장 기능을 향상시켜줘요.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40% 이상 낮았다고 해요. 또한 뇌졸중 위험도 25% 정도 낮았고 전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고등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하고 이 정도면 일주일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굽거나 조림으로 해서 드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소금을 적게 사용하시고 레몬즙이나 마늘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고등어 구이를 할 때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우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어요. 또한 구울 때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허브를 함께 사용하면 비린내도 잡히고 항산화 효과도 더해져요. 고등어 조림도 맛있는 요리법이에요. 고등어에 무, 양파, 마늘을 넣고 간장과 고추장으로 양념해서 조리면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에요. 무는 소화를 도와주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고등어의 영양 흡수를 도와줘요. 고등어 통조림도 좋은 선택이에요. 기름에 담긴 것보다는 물에 담긴 것을 선택하시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세요. 통조림, 고등어를 사용해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이면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고등어는 퓨린 함량이 높아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환되어 관절에 쌓일 수 있거든요. 통풍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피하시고 너무 큰 고등어는 중금속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크기의 것을 선택하세요. 일반적으로 30에서 40cm 크기의 고등어가 가장 안전하고 맛있어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채소예요.
특히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자주 드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설포라판은 브로콜리와 채소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기능을 개선해줘요. 또한 양배추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돼요. 양배추 100g에는 약 2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200g 정도만 드셔도 나트륨 배출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양배추의 비타민C도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성분으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또한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경직도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어요. 또한 C 반응성 단백질 같은 염증 지표도 상당히 낮아졌고 혈압도 평균 5에서 8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도 주목할 만해요. 이 성분은 간에서 해독 효소의 활동을 촉진해서 혈액 속의 독소를 제거해줘요. 또한 항암 효과도 있어서 혈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양배추는 하루에 100g에서 150g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이는 대략 양배추 잎사귀 서너 장 정도의 양이에요. 생으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셔도 좋아요. 생 양배추 샐러드는 영양소 손실이 적어서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이에요. 양배추를 채 썰어서 당근, 양파와 함께 올리브 오일, 식초, 레몬즙으로 간단히 드레싱해서 드시면 돼요. 여기에 견과류나 씨앗류를 추가하면 더욱 영양가가 높아져요. 양배추즙으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양배추와 사과,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마시기도 편하고 흡수도 빨라요. 다만 즙으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건더기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양배추 코울슬로도 정말 맛있어요. 양배추와 당근을 채 썰어서 요거트나 마요네즈, 식초, 설탕으로 버무리면 새콤달콤한 샐러드가 완성돼요. 여기에 건포도나 견과류를 넣으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양배추를 데쳐서 드실 때는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야 비타민C 손실도 줄일 수 있어요. 데친 양배추에 참기름, 마늘, 깨소금으로 무치면 맛있는 반찬이 돼요. 양배추는 비교적 안전한 채소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지 마세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100g 정도는 문제 없지만 그 이상 드시면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도 비타민 K 함량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양배추의 비타민 K는 그리 높지 않지만 대량으로 드시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고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끊지 마세요. 지금까지 혈관을 살리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세요? 우엉, 호두, 청국장, 고등어, 양배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이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혈관 건강처럼 꾸준함이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는 더 알찬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하루 식단에 포함시킬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게 따라하기 쉬운 구성으로 준비했으니 꼭 실천해보세요. 아침 식사로는 호두 요거트와 양배추 샐러드를 추천해요. 플레인 요거트 1컵에 호두 5개를 잘게 부수어 넣고 천연꿀 1티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여기에 양배추와 당근을 채 썰어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히 무친 샐러드를 곁들이면 완벽한 혈관 건강 아침 식사가 완성돼요. 이 조합은 오메가3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항산화 성분, 비타민C를 한 번에 모두 섭취할 수 있어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요거트의 단백질과 함께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줘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현미밥, 우엉조림을 드세요. 고등어는 마늘과 생강을 넣고 구워서 비린내를 잡고 우엉조림은 당근과 함께 달콤하게 졸여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여기에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곁들이면 더욱 좋고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과 우엉의 이눌린이 만나면은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돼요. 현미밥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미역의 알긴산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이런 조합으로 점심을 드시면 오후에도 혈관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청국장찌개와 보리밥을 중심으로 하세요. 청국장찌개에는 양파, 마늘, 대파를 듬뿍 넣고 두부도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반찬으로는 양배추 무침이나 코울슬로를 준비하시고 후식으로는 우엉차를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청국장의 나토키나제가 하루 동안 쌓인 혈전의 위험을 줄여주고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혈관벽의 염증을 진정시켜줘요. 보리밥의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고 우엉차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혈관을 깨끗하게 정리해줘요. 간식으로는 호두 2-3개나 우엉차 한 잔을 드시면 좋아요. 오후 3시경에 작은 배고픔이 올 때 과자나 달달한 음료 대신 이런 건강한 간식을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혈관에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식단을 바꾸시면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또한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혈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혈압 측정이에요.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구비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서 기록해두세요. 혈압은 하루 중에도 변화가 크니까 일정한 시간에 재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재시면 돼요. 혈압을 잴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나 담배를 피하시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세요. 팔꿈치를 심장 높이에 두고 커프를 팔뚝에 꼭 맞게 감으세요. 한 번에 2-3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하는 것이 정확해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미만, 이완기 혈압 80 미만이에요. 만약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니까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또 다른 방법은 맥박 확인이에요. 손목이나 목의 맥박을 1분간 세어보세요. 정상적인 맥박은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예요.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혈관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맥박이 들쭉날쭉하거나 가끔 건너뛰는 느낌이 있으면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간단한 운동 테스트도 해보세요. 제자리에서 20번 정도 무릎을 높이 들어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이 정도 운동에도 심하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면 혈관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약간 숨이 찰 수 있지만 극심한 불편함은 없어야 해요. 혈관 나이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손을 주먹 쥐고 30초간 유지한 다음 펴보세요. 손바닥이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3초 이내면 정상이고 5초 이상 걸리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테스트는 모세혈관의 순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발목 혈압 지수도 확인해 보세요. 팔과 발목의 혈압을 재서 비교하는 건데 정상적인 경우 발목 혈압이 팔 혈압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해야 해요. 만약 발목 혈압이 팔 혈압보다 현저히 낮으면 말초동맥 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이런 간단한 테스트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혈관 조영술이나 경동맥 초음파, 심전도 같은 검사로 혈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나쁜 습관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혈관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금연은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가장 나쁜 요인이에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놀랍게도 금연한 지 20분만 지나도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둘째, 과도한 음주도 피하세요.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혈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이틀은 금주하는 것이 좋아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 염증을 증가시켜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특히 복식 호흡을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는 꼭 주무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또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피하세요.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외출할 때는 목도리나 모자를 착용해서 천 변화를 최소화하세요. 염분 섭취도 줄이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6g 정도예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것이 염분 조절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우엉차 한 잔 마시고 호두 몇 개 드시고 청국장찌개 한 그릇 끓여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요. 김영순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건강한 혈관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와 다르다. 올바른 관리를 하면 70세에도 50세의 혈관을 가질 수 있다고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혈관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댓글로는 나도 오늘부터 혈관 건강 지키는 식단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한 혈관,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시간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배운 식단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